네, 저는 공유주거 프로젝트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지난번엔 이제 큰 컨셉을 잡았었는데, 이제 모리야마 하우스가 평면적으로 공간을 흐트려 놨다면, 저는 이제 섹션적으로도 공간을 흐트려 보고 싶다라는 게 컨셉이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똑같은 평면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수직적으로도 다이나믹한 공간을 만들어 보고 싶었는데요. 저는 이제 대형 집합 주거에서 층이 생기는 순간 이제 사람들 간의 단절이 심화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속한 층이 아닌 층은 이제 방문하기 힘들어지는 경우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공유주거 같은 경우에는 따로 이제 퍼블릭 스페이스를 넣은 층을 만들어서 그 층은 자유롭게 이용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건 프로그램적인 방법이고 이걸 어떻게 건축적으로 이용을 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다가 이제 이 모리야마 하우스의 평면을 수직적으로 적용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컨셉은 플로리스라고 명명을 해보았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좀 스케치를 하면서 차후에 활용할 수 있을 만한 아이디어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방문을 열었을 때나 혹은 자신의 방에서 창문을 밖을 내다봤을 때 이렇게 조금 풍부한 장면이 보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랫집 사람들이, 윗집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다양하게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진짜 스케치한 것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층고에 따라서 발생하는 공간들을 한번 스케치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이제 그냥 똑같은 사각형 크기의 방을 여러 개 주고 여기는 옷방, 여기는 침실 이렇게 지정을 해주는 게 아니라 공간마다 다양한 컨디션을 발생하게 해서 그 컨디션에 맞는 프로그램을 넣으면 훨씬 더 자연스럽고 정합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높이 차원에서 조금 다이나믹한 공간들을 스케치를 해보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낮은 공간에서는 조금 프라이빗한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높은 공간에서는 퍼블릭한 활동들이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반층 정도씩 계단형으로 구성을 해서 좀 연관성이 있는 프로그램끼리 시선 교차가 이루어지도록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그려보았고요. 이건 이제 여기서는 프라이빗 스페이스가 이제 구석진 곳에 있어서 훨씬 더 뭔가 소통이 덜한 비밀스러운 공간이 되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층고가 낮은 공간을 좀 이 층고가 높은 공간에 접해지도록 중간에 백설기처럼 삽입을 해서 하면은 여기 내부 자체에서는 굉장히 아늑한 공간인데 소외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식으로 스케치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수직적으로 동선이 많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제 외부의 풍경을 이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감상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스케치를 해보았고요. 요거는 복도의 구성에 대해서 한번 스케치를 해보았습니다. 좀 이제 공간을 자유롭게 배치할 수 있다 보니 플랜적으로 넓은 공간도 생기게 되고 굉장히 좁다란 공간도 생기게 되는데 그거의 대비가 좀 명확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기 스케치한 복도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좁게 설정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좁게 설정을 하되 이 양옆의 벽들을 계속 높게 설정하면은 뭔가 익숙치 않은 공간이 형성이 될 것 같고 한쪽의 벽면 혹은 양쪽의 벽면을 낮게 설정을 하면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지나다니는 거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스케치를 해보았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좁은 복도에서 양옆의 벽을 띄워보면은 이런 식의 공간이 탄생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아래에서 위를 쳐다보는 뷰를 한번 그려보았고요. 이런 식의 공간을 형성하면 양옆에 떠있는 거대할지 모르겠지만 양옆에 떠있는 메스와 그 사이에 천창에서 내려오는 빛이 굉장히 홀리한 느낌을 주지 않을까 해서 그려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매스를 따로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한번 박아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 내부의 매스는 좀 프라이빗한 공간을 이용을 하고 외부 이 돌출된 박혀진 매스는 유리 벽을 많이 활용을 해서 외부와 소통을 많이 할 수 있는 공간을 넣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유리 창문을 넣어보면은 차양 효과가 생기게 돼서 안에 있는 사람은 밖에가 잘 보이는데 외부에서는 안이 조금 그나마 덜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그려보았고요. 이거는 굉장히 메스식으로 해석을 한 것 같아서 좀 월의 느낌으로 해석을 해보려고 비슷한 공간을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려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층고의 차이가 생기는 공간들이 제가 대부분 이 위에 매스를 뭐 옆으로 밀거나 찍거나 하는 방식으로만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바닥이 내려가는 방식으로 층고를 다르게도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스케치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이 매스가 아니라 박스, 그러니까 아래가 빈 박스를 띄워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스케치를 해보았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시선보다 조금 낮게까지 벽을 내리면은 이 안에서 앉아서 보면은 굉장히 시야가 넓게 보이는데 서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이 안이 보이지 않겠죠? 그래서 이 고개를 숙여서 여기에 들어갔을 때 생기는 이 공간감이 좀 재미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스케치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앉아서 쓰는 공간으로 사용을 해도 될 것 같고, 아니면 이제 이렇게 계단식으로 공간을 설정해서 여기에 빔 프로젝터를 쏘거나 혹은 뭐 창을 만들어서 빛이 들어오게 하면은 좀 이 벽에 재미있는 무늬가 생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저기 사람들이 뭔가 있는 것 같네 하고 고개를 숙여서 들어오면은 뭔가 재미있는 활동들이 펼쳐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한번 그려보았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뭐 이렇게 많이 했어요? 거의 끝났어요. 네, 이게 마지막이고, 네, 빨리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 아이디어를 조금 이 벽을 두껍게 만들어서 이 낮은 공간에서는 좀 굉장히 층고를 낮게 만들어서 꾹꾹 누르는 위압감을 주다가 이 뻥 뚫린 공간에 들어갔을 때는 갑자기 탁 트인 느낌을 주면은 굉장히 해방감을 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위에서 이제 천창이 있어서 빛이 들어오는 그런 씬을 그려보았고요. 요거는 여기는 천장을 뚫었는데 반대로 여기서는 바닥을 뚫어서 사람들이 뭐 낮게 만들면 여기가 의자가 될 수도 있고 높게 만들면 여기가 책상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뭘 공부하는지 무슨 책을 읽는지 구경하며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그려보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앞에서는 조금 다수의 인원이 이용할 수 있는 퍼블릭 스페이스를 그려봤다면 여기서는 이제 근교 이웃들이 이용할 수 있을 만한 퍼블릭 스페이스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케이. 열심히 했고 잘했고요. 일단 조금 다른 얘기부터 하면 이런 거지. 자, 그래서 so what? 어땠다고? 자, 재밌는데 그래서 what? 문제의식이 뭐야? 문제의식 왜 저렇게? 저는 단절되는 요소를 최대한 없애보고 싶어요. 그 한마디로 딱 그냥 다 될까? 저런 많은 얘기들이? 그냥 재미있어서 단절되는 걸 적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러냐? 좋은 건축에서 멀티 임플리케이션을 갖고 있다 그렇게 이게. 이렇게 보면 이렇고 저렇게 보면 저런 거야. 예를 들면 모리아마우스 처음에 있잖아. 쫙 가봐. 자, 이거는 의미가 있지. 근데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예뻐. 저 프로포션이 예쁘다고. 그치? 그냥 미적 감각이 없는 사람이 저런 개념을 갖고 설계했으면 저렇게 안 그랬을 거야. 그냥 평범하게 그랬을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설계를 잘하는 이유는 물론 개념도 좋고 아이디어도 좋고 기가 막힌 솔루션을 내지만 궁극적으로 마지막으로는 보면 기분 좋아지고 예쁜 최종적인 디자인을 내기 때문이라고. 그리고 그러면 대강 나머지 건 용서가 돼. 알았어? 이렇게 다 하고 안 맞아도 예쁘면 용서가 된다고. 뭐 그게 이렇게 꼭 되겠냐? 오히려 이런 집에서 살면서 싸움이 더 많아질 수도 있는 거고. 아유 지긋지긋해 나는 내 방 누가 들여다보는 거 싫어. 이럴 수도 있고 그렇잖아. 나 그냥 옆에 그냥 평범한 그냥 소위 집장사 집에 가 살래. 이게 뭐야 내가 뭐 실험 대상이야? 뭐 이럴 수도 있잖아.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검증된 주택보다 더 많을 수도 있어. 아파트보다 못할 수도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좋은 거는 실용적이기보다는 건축적 가치가 있어서 그래. 그렇지? 우리가 실용적인 건 이미 할 줄 안다고 보는 거야. 여러분들은 실용적인 거는 이미 건축과 우리가 뭐 4년 5년 배웠는데 그거 못할 리가 없지. 그거 이상의 걸 해보려는 거잖아. 그러면 뭐야? 어떤 주의 주장이 있어야 돼. 내 매니페스토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나 이래 지금 얘기하듯이 단절된 거를 극복해야 돼. 이런 주장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 예뻐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아방가르드적이고 자디드 건물 봐봐. 크게 크고 뭐야 이러잖아. DDP 이거 보고 뭐야 건물이야 뭐야 예쁘잖아. 그렇지? 그러면 용서가 된단 말이야. 자 이거 사이에서 잘 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존 말코비치 대기라는 영화가 있어. 영화 봐봐 이거 저 어디 다운 받으면 이게 여기에 보면 누구더라? 이게 이 사람이 이제 취직을 하러 가는데 어느 건물 13층으로 오세요 그래. 그랬더니 13층에 갔더니 그 층고가 반이야. 그 사람들이 다 이러고 걸어댕겨. 아무렇지도 않게 이게 다. 그런데 거기가 존 말코비치 알지? 배우. 저 사람의 뇌하고 통해 있는 무슨 통로가 있는 층이야. 뭐 하여튼 그런 영화인데 뭐 아주 상징이 존 쿠삭이구나. 존 쿠삭인데 그 상징이 굉장히 높은 상징성이 많고 뭐 하여튼 저것도 아주 여러 가지를 함의하고 있는 건데 감독이 아마 스파이크 리인가 그럴 거야 아마. 하여튼 이 공간이 의미하는 게 뭘까? 지금 네가 많이 만든 거야, 그렇지? 이렇게 뭔가 불편하게 만든 거. 예. 뭐야? 우리가 말이야. 내 손가락이 있는 줄 알 때는 언제냐면 여기에 상처가 났을 때야. 그때 내가 손가락이 있는 줄 알아. 안 아프면 내가 손가락이 있다는 거 하루에 24시간 중에 단 1초도 내가 손가락이 있지라는 거 생각 안 하고 살아. 우리가 여기 뭐 교실 와서 뭐 수업도 받고 모르는데 공간이구나 뭐 이런 적 있어? 없지. 근데 여기가 어떻게 있어? 이거 공간이네. 그지? 공간인 거를 인식시켜줘. 뭔가 비일상적인 비정상적인 공간이라는 게 인간의 의식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고 이러는 거를 이렇게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하나의 장치인데 그게 이제 존 말코비치의 무슨 정신 세계로 들어가는 뭐가 이것까지는 내가 해석할 능력이 없고 결국 뭐냐면 공간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사람의 이 신체를 이렇게 규정을 해서 그 사람의 의식까지도 어떻게 만든다 이런 얘기자고. 자, 그런 차원에서 지금 그런 것들의 공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냐. 저런 반층짜리 공간, 뭐 위로 뚫려 있는데 뭐 이렇게 된 공간, 그지? 소위 정크 스페이스. 우리 정크 푸드 있듯이 정크 스페이스. 이렇게 정상적인 게 아니라 뭔가 압축적이고 이런 공간들이 계단 밑 공간 같은 거지. 계단 밑에 쓰자니 못 쓰겠고 안 쓰자니 좀 아깝고 이런 공간. 그런 공간. 자, 그런 공간들이 어때야 되느냐. 이런 게 하나 있다 이거야. 이런 차원이 하나 있어. 그게 말이 되든 안 되든 간에 그 공간이 어떠한 기능이 있다. 참 좋아요만 얘기가 하는 게 아니야. 이것도 얘기다 이 말이야. 사람이 공간을 의식하게 하는 것. 그렇지? 불편하게 함으로써 공간을 스미요시 주택도 그런 거지. 비 맞으면서 갑자기 내가 하늘이라는 게 있었었지 하고 이렇게 보게 된다 이거야. 그렇지 않고 아파트면서 사는 사람은 평생 하늘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 그냥 막 살아. 그러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 이거. 건축가가 이 공간이라는 걸 통해 갖고 뭐를 그 살고 있는 사람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냐. 느끼게 하고 싶어 한 거냐. 아까 그 은혜 공동체 주택은 뭐야? 이 반층짜리 공간으로 인해서 서로 다르지만 서로 식구인 이 관계를 얘기해 주는 거거든. 이러면은 남남이고 이러면은 한 식구지. 근데 이러면 식구긴 식구인데 또 아니기도 하고 이런 거지. 이런 거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 얘기가 있어야 돼. 알았어? 공간에는 그거에 대한 말이 있어야 된다. 그게 첫 번째. 그러니까 이거 지금 보캐블러리를 굉장히 많이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음식 재료가 다 만들어진 거야. 이렇게 뭐 오늘의 요리할 뭐 대구도 한 마리 있고 무슨 뭐 랍스터도 한 마리 있고 쫙 있어. 자, 이거 갖고 요리를 해야 되잖아. 요리하다 보면은 이거 안 쓸 수도 있는 거지, 그지? 이제는 요리야. 재료는 갈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 거는 건축 보캐블러리야, 보캐블러리만 갖고서는 건축이 안 되지. 음식 재료가 있는 거야. 그거를 요리를 해야 돼, 요리. 뭐야? 뭐 오늘의 요리는 뭡니까? 스튜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이렇게 있잖아. 요리해서 맛있어야 되고 또 예뻐야 되잖아. 플레이팅도 좋아야 되고, 아우라도 있어야 되고. 이게 똑같은 거야 우리는. 재료가 좋다고 해서 요리가 잘 되는 것도. 그리고 셰프라는 사람은 뭐야? 요리에 개념이 있잖아. 개념이. 짜장면 하나하나도 개념이 있고 이름이 있단 말이야. 두 번은 없는 어떤 거. 똑같은 거야. 자, 사나의 이걸 보자. 휘트니가 아니라 컨템퍼러리 아트. 사나 거지. 뭐야? 뭘 갖고 승부한 거니? 그냥 컴포지션이야, 컴포지션. 예뻐. 내가 왜 이렇게 세운 거, 얘는 왜 이만큼 들어갔고, 얘는 왜 이렇게 나왔는지, 무슨 이유가 있겠지. 근데 그 이유가 중요하지 않아. 그냥 예뻐. 예뻐. 좋은 건축가는 프로포션만 갖고 승부하지. 여기는 뭐 유리고 여기는 나무고 이렇게 안 해.
그냥 미니멀하게 큐브 큰 거 작은 거 이렇게. 아까 무리야마도 마찬가지야. 다 갖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말도 되고 좋은 요리처럼 맛도 있고 기능적인 요구에 충실하고 이게 맛이지. 영양분도 있고 그 다음에 예쁘고 얘기하는 바도 있고 똑같은 거야. 자, 이제 음식 재료가 만들어졌어. 그리고 그거가 뭔가 얘기를 걸고 있어. 말코비치 대기처럼 통상적이지 않은 공간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여러 지금 재료들이 있어. 뭐 이런 거 저런 거 뭐 이런 거 있어. 자, 그걸 갖고 뭘 얘기를 할 것이며 어떻게 오가나이즈를 해서 어떤 요리를 만드실 거냐. 이게 대지. 대지가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건 내가 만든 거 정하는 거야. 이제 유저는 누구다. 은혜 공동체처럼 5부족, 4개 부족, 44명이에요.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무슨 언니, 동생, 박진이가 했나? 하여튼 저 요즘 주택 세미나가 많은데 딸이 타고 뭐 엄마가 하나 사는 누구네 집인데 이거는 이렇게 DNA 구조처럼 이렇게 서로 꼬아져 가지고 내가 그거 잘 못. 이렇게 돌면 내 집이고 저렇게 돌면 이 사람 집이고 이렇게 이중나선 구조로 만든 집도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세 자매가 사는데 또 같으면서도 다른 뭐 이런 집도 있고. 그렇게 유저들에 의해서도 그게 달라져. 응? 그러니까 그거를 자 내가 요리라는 게 그렇잖아. 누가 뭘 해주세요 해서 할 수도 있지만 요리사가 진짜 내가 뭘 좀 보여줄게 하고서 이 재료를 막 사갖고 이 재료 갖고 내가 뭔가 보여주면 하고서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재료를 그거 먹겠다는 사람이 저요 하고서 올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런 것처럼 시나리오를 만들란 말이야. 유저와 동네와 이런 소위 컨텍스트를 내가 먼저 만들어. 아니면 설계하다 만들어. 그래가지고 거기에 맞는 설계를 하면 돼. 그지? 그게 기능. 그 다음에 뭔가 얘기거리, 개념, 메시지, 주장 이런 거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프로포션 예뻐야 된다. 그게야 그거 그 건축의 3대 요소가 기능, 구조, 미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뭐 구조라고 하는 거는 그게 아주 디터미넌트 할 경우도 있고 아닐 경우도 있어요. 조그만 데서는 구조는 생각할 필요도 없어. 그거는 뭐 다 돼. 대형 구조일 경우에는 뭐 구조 자체가 없어. 구조도 잊어버리면 돼. 우선은 오히려 이거다. 개념. 그 다음에 타당성이야. 타당성. 절실하냐? 그게 컨텍스트에서 그게 진짜 아이디어냐? 빅 아이디어냐? 이거. 이 말하는 바가 있냐? 그리고 얼마나 미적으로 완성도가 있냐? 요거야. 요거 잘 세 개가 정합성을 이루고 있으면 우리가 그걸 보고 좋은 건축이군 이렇게 얘기한다. 알았죠? 자 이제 디자인을 해야 될 단계야. 그래서 뭐 요리가 뭐 재료가 준비된 사람도 있고 아직 덜 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열심히 큰 프로젝트니까 조금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그건 이해할 텐데 어쨌든 빨리 큰 아이디어를 찾아내야 돼.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